우리가 사는 세상. 네네. 제가 좀 여기저기서 좀 주워 들은 걸 좀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 탄소 규제 아십니까? 탄소 규제. 네, 요즘 핫한 이슈죠. 탄소 규제가 이제 뭐냐? 한마디로 뭘 태우는데 네. 그 CO2인가요? 뭐가 나오죠? 탄소가 배출되죠. 이산화탄소죠,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네네네.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지구를 덥게 한다. 1도만 더 올라가면 이제 파멸이다. 네.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의 사태를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점점 기후가 바뀌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막아보겠다고. 이게 막히든 안 막히든 이제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이제 엄청 관심이 많아요. 네. 태양광, 그다음에 뭐 풍력, 기타 등등. 그래서 원자력도 사실 포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답이 없습니다. 그만큼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아직 동력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원자력을 다시 이제 살리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중간 단계에 뭘 쓰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바닥에서 끌어올려서 그 땅에서 끌어올려서 쓰는 화석연료라고 그러죠. 네네네. 화석연료를 써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가 뭐냐? LNG입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 이제 네. LNG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입니다. LNG가 없으면 나라가 안 굴러갈 정도가 이제 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먼저 효과라기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LNG를 이제 수출하고 네. LNG가 나는 나라가 있고 LNG가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NG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해졌으니까 LNG를 이제 많이 만들어야 돼요. LNG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이걸 국가 간에 수입 수출을 하려면 이동 수단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운송 수단이 필요하죠. 네. 그게 바로 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배인데 그거를 어디가 제일 잘 만드냐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어요. 맞습니다. 한때 뭐 작년 한 몇 년 전만 해도 뭐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제 우리나라 조선은 끝났다. 뭐 일본 꼴이 났다. 일본이 옛날에 조선 잘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조선의 탑이 일본이었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이제 제끼고 탑 1위를 먹었는데 중국의 이제 값싼 그런 노동력과 그런 기술력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잠식했다라고 했는데 판도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냐? 중국 배가 씁니다. 배가 보통 최소 못해도 한 1,000억 이상은 갑니다 무조건. 그렇죠, 그렇죠. 비싼 거는 막 몇 천억 진짜 우습게 넘어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첨단 과학이 들어가요. 사실 배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럼요. 규모 자체가 뭐 100m, 200m, 뭐 300m까지도 뭐 더 큰 배도 많으니까 네.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배가 2년 만에 서요. 보통 배가 20년에서 30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쓰거든요. 몇 천억짜리 배가 2년 만에 씁니다.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네. 그냥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 몇 천억짜리가. 내 배가 뭐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선주 입장에서는 정말 그거 굴려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 이자 갚고 네. 원금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현찰 박치기로 사진 않았을 테니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네. 그거 한 대만 서도 손해 보는 게 얼만데.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조선업은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우선은 탄소 규제 때문에 LNG로 가는 게 확정이 돼 있었는데 어느 사건이 일어나냐면 러시아의 푸틴이 네.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네. 쳐들어가요. 아무도 안 믿었죠. 미국만 쟤 쳐들어간다고 했는데 유럽은 에이, 설마 쳐들어가겠어? 애써 믿지 않으려고 네. 했죠. 네. 야, 이 세상의 어느 시대인데 유럽에서 전쟁이냐. 그것도 러시아 같은 나라가. 네. 쟤들이 전쟁할 이유가 없다 했는데 꽤 오래 됐죠, 지금 이제. 지금 거의 한 몇 개월, 몇 달, 6개월까지는 안 됐나요? 뭐 그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네. 근데 아시겠지만 유럽이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체르노빌 사건 이후로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서 원전수를 어마어마하게 줄였어요. 네. 반면에 프랑스는 어마어마하게 늘렸죠. 네, 네. 아시겠지만 메르켈이 푸틴과 함께 협약을 맺은 게 러시아는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하니까 유럽으로 가스관을 놉니다. 그렇죠. 북해 이제 그 뭐 노르드라고 하나요? 네, 어마어마하게 놓습니다. 네. 푸틴이 잠가요. 지금 독일 전기세가 14배가 올랐답니다. LNG를 가져올 데가 없어서. 그리고 그거 사건이 터지자마자 독일이 3조짜리 LNG 탱크선을 하나 이제 자기 자국에다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관으로 못 끌어 송유관으로 못 끌어오니까 그렇죠. 실어 오겠다. 그렇죠. 네. 당연히 실어 와야죠. 네, 네. 그걸 또 이제 누가 가장 많이 수출하냐? 미국입니다. 네. 미국과 호주고요. 근데 그걸 날라줄 배를 만드는 게 한국입니다. 근데 또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중진국의 함정이란 게 있어요. 다른 얘기인데 이건 선진국으로 못 넘어가고 중간에 끼인 상태를 이제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네, 네.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죠. 일본한테는 기술력이 안 되고 중국한테는 인력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양쪽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그 일정 부분 맞는 분야도 있었고 그래서 사장된 분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어디서 이게 갑자기 땅 하고 터지냐면 국방에서 터집니다. 국방이
국방에 투자하는 나라가 뭐 대부분 투자하지만 이렇게 투자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진짜 기형적으로 국방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주 휴전국이니까요. 휴전국이니까. 네네 분단 국가고. 그 우리 맨날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군대까지 가서 들었던 얘기가 북한에서 방사포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옛날 장사정포. 뭐 그거 쏘면 서울 불바다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언제나 그거에 뭐 어떻게 하겠어라고 우리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정말 그리고- 그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실제로 교전을 이제 국지전을 몇 번 하니까 또 사실 서울이 휴전선과 거리가 100km도 안 되죠. 그렇죠. 네네네. 자유로는 제가 알기로는 다 터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쟁이 나는 순간. 네, 그 자유로 같은데 지나가시다 보면은 그 탱크 저지선 그렇죠. 그거 아시죠? 그렇죠. 그 약간- 도로를 아예 다 파괴시켜 맞습니다, 버립니다. 맞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래도 뭐 해전 같은 경우는 뭐 수도 없죠. 맞습니다. 뭐 국지도 약간 뭐 아. 그냥 살짝 충돌한 것까지 넘어가면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전쟁 중이고 그리고 뭐 누군 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국경에 군인이 있는 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다. 저희한테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유럽에 가면 유럽을 제가 뭐 차 타고 여행해 본 적은 없는데 네. 국경에 경찰이 있지 군인이 없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이제 넘어갔는데 네, 그냥 뭐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 넘어가는 거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여권을 보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최소 10만에서 20만이 국경에 서 있습니다. 군인들이 빼백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나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 탱크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게 된 거예요. 그동안 그 기술력을 쌓아오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무기를 사올 곳이 전 세계적으로 이 무기 체계를 아셔야 되는데 무기 체계는 사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M16하고 A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러시아 쪽과 러시아제 아니면 미국제. 미제였죠. 그렇죠. 자기가 어느 나라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무기를 갖다 쓰면 그 무기라는 게 연계가 되거든요. 모든 게 다. 한 번 가르쳐 놓으면 연결을 해 놓으면 이거 네. 웬만해서 한쪽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갑자기 미국도 이제 그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공장도 이제 좀 줄이고 미국 국방비 좀 줄였거든요. 그거를 못 사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사기 시작합니다. 우린 계속 주구장창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갑자기 100대 그러면 100대를 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탱크를. 뭐 예를 들어서. 네,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푸틴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갑니다. 네. 유럽이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줄여놨어요. 그나마 그것도 군수공장 돌리던 게 독일인데 독일도 아시다시피 원재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무장을 하면 안 되죠. 무장을 그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줄여놓은 네, 상태였는데 네, 네. 유럽에서 독일만 믿었는데 독일에 탱크를 주문하면 10대 주문하면 1년 걸린답니다. 최소. 그것도 줄지 말지 모른답니다. 새 탱크도 아니고 네, 헌 탱크를 고쳐서 주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 잭팟이 터진 겁니다. 그렇죠. 폴란드에서 이번에 다수 그렇죠. 그런데 가져가서 써봤더니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다. 물론 하이엔드급은 다 미국 거 씁니다. 뭐 네. 비행기라든지 뭐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주력 비행기라든지 그렇죠, 또는 그렇죠. 그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산이 있어요 또. 그거를 이제 본따서 만들었어요. 네, 똑같이 네, 네. 쌉니다. 네. 더 가볍고요. 그러니까 푸틴이 유럽을 들어가면서 LNG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LNG가 더 절박해졌고요. 국방은 그냥 우리나라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들이 한국산이 좋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한국산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국방하고 LNG 쪽, 조선 쪽에서 네, 네.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선방을 하고 있다. 그렇죠. 선방을 달리고 있다. 네. 무기를 살 데가 없다. 배를 살 때는 있는데 이거를 또 쓰면 어떻게 하지라는 공포에 휩쓸려서 이왕 만드는 거 확실하게 만들자. 몇백억 더 주고 2천억이 쓰는 것보다 200억 더 주는 게 낫지라는 신념으로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소가 호황이다. 그래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쪽은 약간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쓸 수밖에 없어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이제 기름 같은 거예요. 네, 네, 네.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잖아요, 이제. 이제 반도체 없으면 우리가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잘 아는데 잘한다기보다도 지나가다 봤는데 네.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고요. 삼성이. 네, 그렇죠. 미국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증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괜히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들이 지금 당장. 거기서 더 나가면 뭐냐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까지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 이게 또 우리나라가 발전이 은근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쪽도. 하지만 태양광은 나라에서 키우다가 좀 잘 안 된다고 좀 평가가 많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국가에서 투자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네, 풍력 발전기도 뭐 심심치 않게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강원도 가도 볼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크죠. 제주도 가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렇죠. 네. 의외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우리나라가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만큼 또 분리수거 잘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미국 가면 그냥 다 버립니다. 뭐 음식물이고 뭐 심지어 뭐 종량제 봉투도 없죠. 그렇죠. 그냥 까만 봉투에 아무거나 싸갖고 그냥 덤스터에다 이렇게 버려버리면 네네네. 그냥 끌고 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종량제 잘하는 나라도 없고 그렇죠. 분리수거 잘하는 나라도 없고 요즘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 요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쪽에서 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선방을 잘하고 있고. 약간 국뽕 유튜브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간 또 아쉬운 건 뭐냐면 네.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떠나서 네. 원자력도 원자력은 원래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죠. 아시겠지만 기조가 바뀌면서 기조가 좀 조금 바뀌면서 좀 주춤했는데 다시 이번에 정부 바뀌면서 또 키우시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디 안 죽었다고 네. 미국이랑 계약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 만세 같은데 제 인생이 편하진 않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뉴스를 읽다 보니 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뭐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네. 뭐 어쨌든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누군가는 좋겠죠. 뭐 남이 좋으면 뭐 누군가가 행복하다면. 배가 아프죠. 그래서 어쨌든 요새 막 뉴스 자꾸 이렇게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 문제들을 어마어마하죠. 그걸 보면은 약간 이게 저 문제로 넘어가고 이게 또 이 문제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진짜 진지한 문제인데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 사태가 너무 많은 걸 바꿔버렸어요. 맞습니다. 코로나 2년이 채 마무리도 되지 않기 전에 네.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뭔가 원상 복구가 되는 과정에서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또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제 좀 충격이 어마어마하죠. 챕터가 하나 넘어갔다 정도급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들었던 썰들 다 이게 제가 들었던 썰들이고요. 읽고 뭐 듣고 한 썰들이라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시간에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